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가 나이 든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표현을 댓글로 또 남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젊음이란 것 자체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우리만의 좀 독특한 특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 좀 차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남녀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을 두고 시국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젊은이들 같으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저분들은 왜 저렇게 걱정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죠. 반드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언행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동시에 타인이 경험한 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특히 노년의 이런 그런 지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년의 목소리입니다. 어제 저녁에 좌파 치아의 삶이란 그런 방송을 보고 70대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걱정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정언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무상님이란 분입니다. 암담한 심정입니다.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런 세상을 처음 겪어봅니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도 희망이 있었고 전두환 쿠데타 시절에도 내일에 대한 희망은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나보다 나의 후손들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도 모든 것을 좌든 우든 전부 포용하여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라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뿌연 안개 속에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아마 이와 같은 그런 글에 동조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바로 그 밑에 보니까 또 엘문리버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그런 요즘의 감정과 또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당해보면 알겠지요. 말로 될 것 같으면 벌써 깨달았을 겁니다. 형제도 설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당해보면 압니다. 그게 답이더라. 당하고 나서 배우는 것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죠. 하수죠, 하수. 고수는 절대 당하기 전에 배우는 사람이죠. 당하고 나서 배우면 안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 밑에 또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규종님이란 분입니다. 젊은이들이 당해봐야 알 겁니다. 이야기해보면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하고 나서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딱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안하게 여기고 걱정스럽게 여기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최근 시국에 대한 그런 판단일 것이다. 이런 점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봤던 박수영 부산 남구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과거에 경기도 행정 1부시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선거 일종의 운동을 하러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제목은 자영업입니다. 박수영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 만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는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20년을 잘 해왔고 온 가족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처음에는 알바생을 잘랐는데 그걸로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장사가 이제 기울기 시작한 거죠. 급속하게 자영업들의 그런 피폐한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2018년도입니다. 대학생인 자녀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식당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었어. 62세인 남편분이 저녁 8시까지만 식당인을 같이 한 뒤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신단다. 대리운전 나가는 남편분의 등을 보면 저녁마다 가슴이 꽉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평생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다시 박수영 후보의 이야기는 자영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우리 경제 어느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 어느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자영업자 위기가 가장 먼저고 그리고 가장 크게 몸으로 와 닿을 것이고 그것이 최근 잇단 자살로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언젠가 자영업을 낮에 일하고 또 저녁에 대리운전을 가다가 조는 바람에 차를 들이박아서 돌아가신 분의 그런 기사를 가지고 방송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모든 시장경제 주체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줄여줘야 된다.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 망하겠다. 이렇게 박수영 자유한국당 부산시 남부갑 후보가 글을 남겼습니다. 참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정책 실패입니다. 문재인발 정책 실패가 이런 비극을 가져온 겁니다. 장하성 씨가 만든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홍모 씨가 만든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이런 것만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며칠 전에 관계되신 분이 옆에 앉아서 역사의 죄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무슨 역사의 죄인까지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가뜨린 주역들이죠.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감독들은 누굽니까? 홍모 씨하고 그다음 장모 씨가 출연해가 감독을 한 거죠. 이 자영업의 비극은 가장 큰 것은 뭐 구조조정이다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책 실패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방송을 했죠. 문재인발 디프레입니다. 한국의 장기 침체를 급속히 가속화시킨 것은 문재인발 정책입니다. 문재인발 좌파 정책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그냥 가라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생시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이 망가뜨려 있으니까 정책을 원상회복을 하면 망가뜨린 것을 회복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이 엉망진창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는 잘한다.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다.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헛된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현장을 바로 봐야 되고 사심을 갖지 않아야 되고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그래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거죠. 무리수를 두다 보면 국민도 어려워지지만 결코 본인도 안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무리수를 계속 두다 보면 국민도 어려워지지만 결코 본인도 성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본인도 어려워질 겁니다. 배고프면 사람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망가뜨렸는지, 왜 망가졌는지, 무슨 정책 때문에 망가졌는지. 아무리 뭐 공중파를 그냥 통제하고 여론 결과를 조작해서 이런 퍼뜨려도 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유튜브 방송인 거죠. 지금 자영업 위기에 가장 치랄 정도 위기의 요인의 기여분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뭐 귀 닫고 안 듣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좀 수순을 하더라도 이런 눈물 흘리는 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